대부분 한 번쯤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서 무릎에 통증을 느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로 이제 체중을 실어서 발을 이렇게 딛거나 아니면 걸을 때, 그리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무릎에 이제 체중이 가해지니까 통증이 이제 한 번씩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무릎이 쿡쿡 쑤시거나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이렇게 붓는다든지 열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많이 활동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많이 걷거나 한 것도 아닌데 불편함이 느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무릎을 구부릴 때 통증이 많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자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양반다리 같은 것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무릎이 이렇게 꽉 눌리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불편함이 생겨서 다리를 쭉 펴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픈 무릎을 이렇게 꽉꽉 주물러야지만 이제 증상이 좀 좋아지고, 그런 행동을 자꾸 이제 반복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젊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무릎 연골 손상 증상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골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다른 이제 조직과 달리 피가 잘 안 통합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제 되는 곳이 아니고 주위에 관절액이라든지 주변에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받다 보니까 이제 한번 손상이 생기면은 그 혈액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영양분이 잘 공급이 돼야지 잘 아물고 잘 낫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연 치유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상이 한번 발생을 하면은 계속해서 그 손상이 진행이 되고 더 나빠지게 되고 더 닳게 되고 스스로 재생되지 않으면서 점점 이제 연골 손상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면서 무릎이 더 아프고 망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골 손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손상이 생기면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초기에 본인이 좀 연골 손상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은 연골 손상이 혹시 생긴 건 아닌가 한 번쯤은 의심해보고 잘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 연골 그 손상이 초기에는 잘 안 느껴지냐면은, 이 연골 손상을 유발했을 때 그것을 느끼는 그 세포가 연골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연골이 닳을 때까지 이제 잘 모르고 많이 닳고 많이 벗겨져 가지고 뒤에 이제 안쪽에 뼈까지 이제 노출이 되면은 그 골막에서 통증을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는데, 그 골막까지 노출이 되고 나서야 내가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상당 부분 연골 손상이 진행된 이후에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연골 손상이 있는 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증상만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의심을 하고 병원을 가보는 게 좋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에 하중이 증가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불편함이 느껴질 때는 꼭 한번 이제 연골 손상을 의심해보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골 손상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중기, 이제 후기, 말기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초기나 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골 손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더 이상 연골 손상이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 뭐 연골 강화 주사라든지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처럼 무릎을 튼튼하게 해서 그 부위를 회복시켜 줘서 더 이상 손상이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약간 중기라든지 후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하면 연골 손상이 조금 이제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의 연골을 조금 재생시켜줘서 복원시켜주는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골 손상이 더 진행이 돼서 이제 말기가 되고 연골이 손상이 다 벗겨지고 골막까지 다 노출이 된 경우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로 그 부위를 벗겨내고 대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그 단계별로 우리가 연골 손상은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릎 연골 손상을 치료할 때는 특히 이제 연골 손상이 생기는 자세라든지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 그리고 연골 결손의 크기, 깊이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나이라든지, 그리고 환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 뭐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꼭 하고 싶다든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증상과 그리고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골 손상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나이가 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미세 청공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연골을 재생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골 손상 부위가 한 2cm 직경 이하의 크기일 때 비교적 이제 우리가 시행하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50원짜리 동전 크기라고 얘기하고, 요새는 이제 10원짜리 그 동전이 좀 더 작잖아요. 그래서 1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 연골 손상이 생기고 그 깊이가 골막까지 다 노출된 정도로 이렇게 좀 심해진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세청공술이라고 하는 방법,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손상된 연골을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골 손상이 생기면서 그 주위까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제 번져 있는 손상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를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너덜너덜된 부위를 정리를 하고 잘 다듬어 주죠. 다듬어 주고 나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골막, 뼈가 노출된 부위를 미세 청공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어줍니다. 골수가 나오게끔 하나씩 구멍을 뽕뽕뽕 일정 간격을 통해 가지고 뽕뽕뽕 뚫어주면은 거기서 이제 골수가 새 나오게 됩니다. 본인의 골수가 새 나오는 거죠. 그 골수 안에는 줄기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성장인자, 염증을 가라앉히는 물질, 다양한 물질들이 골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수가 설설설 새 나오면서 그 부위가, 손상됐던 부위가 연골로 다시 이렇게 덮여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골로 덮여지게 되면서 결손이 있던 부위가 회복이 되니까 가만히 뒀으면은 계속 벗겨진 상태로 더 그 부위가 넓어지면서 더 깊어지고 골막이 노출되면 더 아팠을 거가 이러한 이제 미세청공술을 통해 가지고 그 부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골이 이제 결손된 부위가 점차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정상적인 연골로 재생이 되게끔 치료해주는 방법이 미세청공술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세청공술 치료 방법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반신 마취라든지 수면 마취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 수술 시간은 한 20-30분 정도로 굉장히 좀 짧은 편에 속합니다. 특별한 보형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연골을 재생시키는 친화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그 보조기, 그러니까 목발을 3주에서 4주 정도 좀 짚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미세청공술을 시행하고 나서 골수가 잘 새 나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딛게 되면은 그 부위가 막히게 되거나 아니면 새 나와서 줄기세포가 그 부위를 재생시켜야 되는데 그 재생시키는 것들이 이제 씻겨져 나가면서 이제 효과를 조금 반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목발을 한 3-4주 정도 이제 짚어야 된다는 게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일 수는 있지만, 연골 손상을 본인의 그 연골로 재생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미세청공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청공술을 시행하셨던 사진을 한번 또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53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한 6개월 전부터 무릎에 통증과 함께 이제 부기 그리고 열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약간씩 빠그락빠그락 거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많이 서거나 많이 걸으면 무릎이 이제 약간 붓는 것도 같고, 그때마다 이제 통증이 있고, 그러면 이제 냉찜질도 하고 좀 쉬워지고, 그러면 또 좀 나아졌다가 또 활동하면 또 불편하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좀 그러다가 이제 많은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계속 그런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한번 혹시 무릎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병원을 한번 내원하셨던 분이고, 다행히 연골 손상 부위가 한 5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이하로 조금 이제 작았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그 부위에 다른 뭐 보형물을 넣거나 큰 수술을 하지 않고 그 부위를 재생시켜주는 치료 방법으로 이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청공술을 이제 시행해서 그 부위를 회복시켜 드렸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고요. 그 미세청공술 시행 후 한 달 정도 이제 목발을 짚고 일상적인 생활은 바로 가능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릎에 이제 통증도 사라지고 움직일 때 불편함도 사라지고 부기도 없어지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거의 정상적인 이제 범위로 다 회복이 되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고요.
두 번째 분은 이제 여성분인데 이분은 주로 이제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무릎이 콕콕콕 쑤시면서 아프시다고 해서 이제 병원을 오셨던 분인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해봅니다. 뭐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치료, 연골치료 이런 것도 연골주사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하면은 또 좀 괜찮아지시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번에는 무릎이 더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고 이상하게 이제 시린 느낌까지 이제 생기고 움직일 때마다 똑똑 하는 소리도 나고 쭈그리고 앉는 게 좀 많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불편했던 환자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연골의 손상을 확인하는 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연골 손상의 범위가 다행히 이분도 이제 넓지 않고 연골 손상의 범위가 많이 넓거나 인대가 다 상했거나 연골이 다 벗겨져서 뼈가 다 노출된 경우라고 하면은 이 나이 때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부위가 넓지 않고 최대한 그러면 자기 관절을 살려서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게 자기 관절을 살려서 썼을 때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뛰거나 아니면 많이 걷거나 해도 그걸 견뎌낼 수가 있고 인공 보형물을 넣거나 인공 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 구부리는 거라든지 뛰는 거나 이런 것들의 제한이 어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의 연골을 재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분 역시 이제 미세 청공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연골을 재생시켜 주고 나서 목발 한 달 정도 하셨고 이후에 이제 일상적인 생활하고 이제 6개월,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뛰어다니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무릎에 증상이 생긴 경우라고 하면 이런 무릎 연골의 특수성을 잘 이해를 하셔서 뭔가 불편함이 있다 하면 얼른 병원에 가서 본인의 연골 손상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초기에는 본인의 연골을 유지하는 방법, 연골 강화 주사라든지 무릎 주위 근력을 키워서 무릎을 튼튼하게 하는 치료, 연골 손상이 꽤 진행이 돼서 그 부위를 재생시켜야 된다면 자기의 것으로 재생시켜주는 미세 청공술, 자가연골 재생술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해서 치료하면 되고 어쩔 수 없이 너무 진행된 경우라면은 잘 고민해서 인공관절로 바꿔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연골 손상 같은 경우는 각각의 단계별로 우리가 접근해서 치료한다는 것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룸이었습니다.